오늘 모실 분은요, 올해 취업을 앞둔 자녀가 있거나 아직 은퇴 후 재취업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유튜브 면접왕 이영애 운영자이자 얼라이브 커뮤니티의 이준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면접왕 이영과 퇴사한 이영 유튜브 채널과 함께 대한민국 커리어를 함께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대본을 보니까 제 대학교 후배이면서 또 직속 후배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학번이세요? 00학번입니다. 00이요? 네. 야, 87학번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네. 같은 과 직속 후배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과가 다 좀 잘생겼잖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체격도 좋고 네, 저희 과 후배가 많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입담이 되게 뛰어나시고 목소리가 실제로 또 들으니까 너무 좋으신데 사실 취중생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취중계의 아이돌이라고 또 불리고요. 구독자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은 이제 직장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요. 네,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취중생들이 맞습니다. 많았다가 네. 야, 그러면 진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뭐 강의나 강연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발전하시겠네요. 네, 뭐 많은 케이스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얼라이브 커뮤니티라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HR 테크 기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음. 데이터는 이제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이직에 대한 거를 확률적인 통계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산업에 가는 게 좋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 직무에 가야 성장 가능성이 있다든지 네.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을 또 컨설팅하고 연구하는 네.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계속 교류가 되면서 뭐 예전에는 제가 한 개 기업에 이렇게 국한돼서 어떤 HR이나 이런 걸 했다면 네. 이제는 좀 그 영역 없이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새롭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죠. 야, 취업 전문가로서 앞으로 크리스천들이 잘 되는 시대가 온다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아주 멋진 발언이시고 의미 있는 발언이신데 그게 어떤 의미였던 거예요? 네, 저는 뭐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네. 뭐 또 한편으로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대가 지금 계속 빠르게 바뀌잖아요. 경영 환경도 지금 계속 바뀌고 시대와 세대가 바뀌면서 시대에 맞는 필요 인재상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어떤 선발 방식이라고 할까요? 네. 요 내용이 컬처핏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직무 능력 네. 뭐 이건 중심으로 이제 채용을 했죠. 근데 뭐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네.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일을 잘한다는 게 대체 뭐냐 이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라든지 네. 자동화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죠. 네. 근데 이 속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주니어의 종말 시대라는 표현도 쓰는데 뭐 한 3에서 5년 차의 역량은 이미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냐라는 네.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 네. 또 이게 사회 이슈도 되는 거죠. 그러면 커리어를 아예 시작도 못한 신입들 대학생들은 네. 어디서 그럼 우리는 시작을 하냐 이런 것들이 막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채용이 글로 넘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컬처핏이 뭐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화 적합도라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몰입해서 일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사도 조직 문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없다고 하기에는 뭐 나름의 문화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조금 공통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들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네. 이타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네. 무리해서 지원해 봐야 음. 이기적인 동기에서 또 퇴사할 게 뻔하고 그리고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숫자나 통계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소위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 한 세대를 지칭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M 세대와 G 세대는 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타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뽑고 싶다라는 것들이 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진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네. 그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사명 위해서 사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봤을 때 네. 그 사람들은 조직에 가면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될 거고 또 뭐 공무원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네. 거고 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을까.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그렇죠.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기업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하시면서 최연소 인사 최고 책임자로 또 매년 2,000명 이상의 면접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인사 채용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임원 면접관으로서 있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바뀌었나요? 제가 할 때는 그 당시가 이제 2010 뭐 5년, 7년 뭐 요 단간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 청년들의 말이나 행동, 제스처, 표정이 네. 거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고 네,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옷도 똑같이 입고 오고 심지어 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아주 중요한 사업부가 패션 사업부였기 때문에 패션 쪽의 직원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획일화된 거예요. 복장도 똑같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니 말도 똑같고 심지어 실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도무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고 네. 제가 면접왕 이영이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된 좀 결정적인 배경도 그 당시에 뭐 누가 청년들을 좀 돕는 일을 같이 하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그때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요즘 제일 핫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당시 커리큘럼이 면접 관상학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면접관에 뭐 눈썹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답변하고 네. 뭐 팔자주름이 있으면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뭐 야. 청년들이 그거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입시의 학원처럼.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거는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 방식으로는 좀 어렵겠다 네. 해서 이제 저도 과감하게 유튜브라는 것을 그 당시 유튜브가 메인도 아닌 시기였는데 네. 그냥 무료로 빨리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또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죠.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90년대 초반생이 향유하던 문화와 90년대 후반생이 향유하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겠죠.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00년생 이후는 또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같은 것은 여전히 대학생 레벨에서 아직 취업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청년들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요. 네.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내가 취업 시장에 나가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막상 나가면 나락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겪는 거예요. 현타 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찾다가 음. 저희 채널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어찌 됐건 근자감이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일종의 계급 사회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못 가면 네. 또는 공기업을 못 가면 마치 사회에서 나고자인가 된 것처럼 네. 그런 인식이 더 심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더 강하게 하는 부류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커리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음.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예전이라 하면 한 10여 년 전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음 세대 청년들 사이에 생각하고 있던 커리어 패스라든지 단계가 뭐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그나마도 일자리가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준비도와 상관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형태의 커리어나 진로를 고민하게 된. 네. 예, 근데 그래도 고민하면서 뭘 시도하고 있는 거는 음. 제가 보기엔 되게 훌륭한 분이고요. 네. 그냥 이 시기를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안타깝죠. 작년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가 33만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요. 현재 강의를 통해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요.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끼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마음이 다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네.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아예 움직이질 않고. 네, 없다고 확신하는 거죠. 음. 대기업은 나를 안 받아줄 것 같고 네. 그리고 대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보니까 스펙이 뭐 장난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저 노력을 해서 음. 갈 건 또 자신이 없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제일 안타깝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만 끄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백기가 보통 2년이 지나면 음. 그때부터는 그게 악순환이 돼서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없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81%가 중소기업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구인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상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거 보면은 기업들 이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중소기업은 가면 안 된다. 네. 이 인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기인하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부모님들입니다. 저는 이거는 되게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대기업에 가야 대기업에서 노는 거다. 큰 물에 가야 큰 물에서 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큰 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기업 출신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신입사원 교육을 가보면 그 사람들이 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냐?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커리어를 잘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메인인데 현실은 그런데 마치 대기업에서 가야 그 다음에도 대기업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일단 되게 옛날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 어떤 스펙이 있어도 안 뽑힙니다. 대기업에서 원하는 건 아주 의도적으로 뽑는 거는 소위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그래도 커리어 경험을 좀 해본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니즈인데 계속 자녀들에게도 그래도 이거 가라. 그래도 이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는 부르심을 사명을 구하고 우리 자녀가 이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구하시는데 실제 자녀들의 삶에게 코칭을 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그 한 10여 년 전까지 유효했던 그 규칙과 질서를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느끼기에 내가 일로 안 가면 사회에 좌절하는 어떤 진입하지 못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완벽주의가 아닌 완성주의입니다. 완벽주의가 이제 뭐도 준비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럴듯한 커리어를 짜자하고 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그냥 기회 닿는 대로 열리는 곳에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에서 1, 2년 정도를 뭐 그렇게 길게도 아니에요. 저희가 가진 통계에 의하면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 정도를 몰입해서 좋은 결과물을 낸 사람이라면 네.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확률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사실 얼마 전에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유명한 마케팅을 너무 잘했던 분을 대표님으로 모셔갔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오히려 사실상 엄청 많은데 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른들 세대가 그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동감합니다. 네. 이 워라밸과 받은 만큼 일한다.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워라밸을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죠. 이게 네. 너무 중요한 게 맞아요. 이거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고속 성장기 때는 워라밸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많은 시간 투어하고 주말 뭐 야간 뭐 저도 그 끝자락에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향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할 때가 있었고 네. 지금은 이미 그 시대는 아니거든요. 음,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은 이미 끝났고 네. 오히려 장기 저성장이 이미 진입했다라고 보는 경제학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양보다 중요한 것은 퀄리티인 겁니다. 질이 훨씬 중요해지는 건데 이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몰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정보가 일단 많아야 돼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해야 되고 음, 목표도 선명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음, 이런 정보들을 끊임없이 가져와야 되는데 음, 이제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이 산업 성장기의 잔재와 같은 문화였어요. 그거를 타파하고자 하는 용어로 시작했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제도화되고 네. 또 잘못된 사상으로 저는 변질됐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균형의 개념이 아니라 음, 워크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또 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걸 왜 해? 음, 그러니까 재미없어. 구태의연해. 네. 거기에 이제 한몫한 게 이제 꼰대 문화죠. 음, 그 시대의 지혜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배우고 이럴 수 있었는데 꼰대 문화가 쫙 퍼지면서 이제는 꼰대니까 꼰대 얘기 듣지 마. 꼰대는 꺼져.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젊은 세대층에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입틀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조언도 못 하게 되고 네. 그 와중에 워크와 라이프가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그리고 나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 직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고 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개발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동인이거든요. 맞습니다. 동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구조이기도 하면서 뭐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봐요. 네. 제가 인사적인 전문성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의 이 전문성이 있어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도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다윗도 이제 공교한 손과 온전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에 의해서 점점 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와 라이프를 분리하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크리스찬 청년들은 페이스도 분리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릴레이션십까지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는 교회고 관계는 관계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 깨지고요. 직장에서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요. 교회에서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거고 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직장생활 가면은 뭐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해? 왜 너가 그 망쳐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수습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나름 신앙인 거예요. 본인은 나는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나는 그래도 오늘 기도하러 갈 거예요. 이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 결국에는 워라벨이라는 이것이 일종의 사상이 되어서 네. 뭐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치 퇴근 이후에 회사와 관련된 썸띵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뽑아봤고 리크루팅 해봤고 협상을 해봤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탑 클래스들은 안지라서나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분야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워라벨이라는 것은 몰입을 딱 져야 하는 수단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이거 이상은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자기 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특히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요 직분이니까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쟁력은 뭘까요? 그렇다면 저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인데 이 부르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어로 하면 콜링이죠. 그러니까 누가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도 뭐 사업을 하지만 안 믿는 CEO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이 살벌하고 각박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님 없이 저걸 하지? 저는 그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어떻게 안 믿고 이렇게 사나? 그럼 이제 믿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러주신 분도 있고 그 능력도 주시고 의지할 곳도 되고 그럼 그 환경에서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주님이 부르신 곳이다 라는 이것이 확고해지잖아요. 그러면 서두에 얘기했던 몰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불의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종교를 가지고 뭐 월급 노예를 만드는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저를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되게 편협한 뭐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거기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대는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 내 편에 서줄 사람, 나 대신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모두가 그래요. 뭐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모든 영역이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줄 사람, 나보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사람. 뭐 부모님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원하고 추구하고 애정이 결핍되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에게 팔로워십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크리스찬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의 정의는 저는 이 이타성을 가지고 몰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고객들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가 됐건 간에 신앙적인 고백과 전문성과 나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이타성을 기반으로 가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